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뭘 싫어해요? 자본을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불로소득, 적폐, 나쁜 놈. 본인이 버는 건 로또를 맞아도 괜찮지. 근데 남이 버는 거는 예금에서 버는 그 돈도 나쁜 돈이 되는 거야. 네, 오늘은 자본 생산성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였는가. 지난 시간에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본 생산성은 어떻게 소멸되어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본이란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은행을 통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뭐 증권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19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늘었습니다. 자, 먼저 뭘 했냐면은 은행에 돈이 모이면 돈을 모아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이 돌아갔던 거지. 그러면은 이 예금을 하는 주체가 누구였고, 대출을 받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여기서 얘가 가계고 기업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기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율을 많이 줄 수 있었다. 이게 급격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죠. 그래서 자본이 항상 부족했고, 그리고 뭐가 늘었어요? 금리가 높아도 돈을 찍어내도 생산성이 해결을 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뭘 만들어주는 거야? 생산성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윤활유가 돼주는 건데, 이 생산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금리든 돈이든 다 뭐가 되냐면 이 생산성에 다시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 생산성 없이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생산성 없이 풀리는 돈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생산성이 한계를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어떻게 돼요? 돈을 기업에 빌려줬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을 내지 못하니까 빌릴 돈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기업한테 돈을 받아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은 이 가계가 누구에게 의존을 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가계가 대출을 받는 거지. 이거 뭐 대기업, 글로벌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계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바뀌니까 이제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선진국의 함정이 뭐야? 생산성은 멈췄는데 금리와 자본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왔지. 무엇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와요? 그냥 단순 제조업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극복했냐? 이 선진국의 함정의 한계를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가져온 거죠.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IT 산업이었다고. 근데 이 IT 산업이라는 게 컴퓨터의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나 그 다음에 AI나 그 다음에 로봇 기술 등으로 자동화,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단순한 가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첨단 기술이 들어간 산업을 하면서 이 생산성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최근에 온 생산성의 혁신은 전쟁 물자에서 온다. 군수산업. 우리나라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군수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을 통해서 뭘 우리는 뛰어넘어서 선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첨단 산업의 가치 사슬이 있는데 이것을 잘 정리를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첨단 산업의 가치 사슬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되는 거야. 설계랑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선진국이 했고, 그 다음에 생산은 후진국이 했던 이런 체제였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설계를 할 수 있었던 데가 생산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생산을 맡겼어? 단순한 인건비 또 비용 때문에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간극이 커지는 거죠. 설계는 설계인데
이 생산들이 뭐 하냐면은 라디오 같은 걸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니까. 라디오 부품이 몇 개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제 전파를 수신해서 이거는 뭐 이게 주파수 잡는 거 변경하는 거고 출력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예전에는 요 시스템이 단순해서 그냥 만들면 됐단 말이야. 하나를. 근데 이 중간재 부품들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기술의 고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에는 이거가 다 별거 아니어서 내가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부품 A, B, C 자체가 너무 고도화가 되고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품 자체들이 설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부품과 이 부품과 이 부품을 넣으면은 이런 게 나올 거야 라는 설계는 했는데 이 부품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지. 이 생산이 후진국인 것도 계속 후진국인 것도 있지만 이게 중도국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으로 넘어온 제품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도체고 배터리라고. 배터리를 쓰면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배터리 기술은 누가 갖고 있어? 후진국들이 갖고 있고 지금이 중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온 한국이 갖고 있다고. 중국이 갖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만들라니까 이 생산하는 시설들을 다시 하기에는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자체가 기술을 지배하게 돼버린 거지. 선진국이 이걸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인건비 비용으로 쓰던 것들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기술 지배적으로 바뀌니까 미국에서 뭘 못하는 거야?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랑 TSMC에 와서 니네가 이것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왜? 이 생산 자체가 너무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텔이 만들었었던 반도체들이 지금 인텔이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얘네가 이쪽으로 하는 방식들이 OEM을 했었는데 이제는 OEM을 하는 게 아니라 부품 조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품을 사야 이게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설계랑 생산이 너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이 이거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왜? 첨단 기술은 뭘 가져오니까? 자본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 되면서 전문성이 올라갔지만 통합 기술은 떨어지는 거야. 전문성이 올라가면서 나무는 되게 잘 보게 됐는데 숲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졌다고. 이게 숲을 만들던 놈들이 뭘 해? 나무를 사와야 되는 현상이 생긴 거지.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기술 집약적인 생산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코로나가 오면서 느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우리가 기술 집약적인 생산을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을 뺏겨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생산성이 안 들어가는 거지. 가치 사슬이라는 게 뭐였어요? 원재료부터 구매, 생산, 물류, 유통, 판매. 여기에 이제 마케팅 들어가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예전에는 뭐만 했었냐면은 원재료 이전에 여기 설계가 있었구나. 설계만 딱 해놓으면 뭐가 나와요? 완제품이 딱 나왔다고. 이렇게 판매만 했고 요것과 요것만 갖고 마케팅 하는 게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요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구축을 하는 거지. 이 구축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견디는 거야. 왜? 이게 들어가면서 뭘 가져와요? 생산성의 극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또 가능합니까? 미국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기술이지만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것들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을 다시 잘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이 내수 시장이 받쳐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지. 그게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종말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자본 생산성은 왜 종말이 되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뭐에 투자가 안 돼요? 자본이라는 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제조에 투자하는 겁니다. 2차 산업.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의 핵심이 뭐였냐면 반도체하고 군수산업이었다. 근데 군수산업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이 제조 분야에 낮은 생산성을 누가 대체를 했어요? 중국이 모든 것들을 대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각 나라가 남아야 되는데 without 중국을 해야 된다고. 가치사슬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쉽지 않다.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이거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거를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 왜 이걸 못해요? 노동 생산성이 종말됐기 때문에 제조도 종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이 아무리 투입이 돼도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내수 시장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자본의 비효율성을 견뎌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이 막 투입이 되면 이 투입된 자본에 대해서 어디서 빼먹을 수 있어요? 그게 내수 시장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거의 붕괴가 됐다. 첫 번째로는 개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너무 많고. 자,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 내수 시장을 잃었는가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다가 대출을 했던, 이게 언제예요? 산업화 시대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벌었죠. 이게 언제예요? 민주화 시대였다고. 그럼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 정보화 시대가 된 이후에는 은행에서 뭘 만들어내냐? 이런 거 안 하고 파생상품을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 은행의 기능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종말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안 돼요? 금리를 높이는데 첫 번째, 이 금리를 올리는 생산성이 따라줘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을 때 이 금리 올리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는 첫 번째, 생산성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냈어. 언제?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이 5년 동안 뭐 했어요? 첫 번째는 뭐야? 복지, 지원금, 태양광 지원금, 무슨 복지, 기본소득, 뭐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두 번째로는 재난 지원. 이게 뭐야? 코로나. 자, 이렇게 두 개가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600조였던 부채가 1000조가 됐죠. 이렇게 많아졌는데 생산성은 그러면은 400조가 늘었는가? 그러면은 60% 이상의 생산성이 올라갔는가? 라고 보면은 이거 바로 알아.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생산성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생산성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생산성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거품 경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본의 생산성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뭘 싫어해요? 자본을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불로소득, 적폐, 나쁜 놈. 본인이 버는 거는 로또를 맞아도 괜찮지. 근데 남이 버는 거는 예금에서 버는 그 돈도 나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이웃이 돈을 10원이라도 벌면은 나쁜 놈이고 내가 1000억을 벌어도 나는 착한 놈이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 생산성은 왜 종말이 되냐?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돈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본의 종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생산성의 종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생산의 3요소가 다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찾는지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